네,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한 조직 문화를 가꾸는 조직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그로우 CIH의 이상준 대표라고 합니다. 꼭 1년 만에 월간 휴넷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좀 짧게 컴팩트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 개발이라는 주제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주제만큼이나 사실 모호하고 그리고 광범위하고 도대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간 수많은 고객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두 가지 부분을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런 조직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불편사항들이 존재했구나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공유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휴넷과 그로우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운영 사례에 대해서 컴팩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조직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또는 뭐 좀 소프트한 활동으로 조직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왜 진행을 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명확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원론적인 얘기로 넘어가서 간편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직원 경험이라는 개념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직원 경험이라는 키워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근 몇 년간 이 키워드가 좀 부상을 했었죠. 이 광범위한 조직 개발보다도 더 큰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결국은 한 회사에서 임직원이 관계를 맺는 과정, 그리고 임직원의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것, 다시 정리하면 조직에서 직원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어떤 임직원이 어떤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HR에서는 채용을 해서 조기 전략화를 위해서 온보딩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분들을 리텐션을 유지시키고 역량 개발을 해서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육성을 하게 되고, 자의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오프보딩을 통해서 퇴직을 하게 되는 일련의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이 전반을 관리하는 것이 직원 경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직원이 처음 입사를 했는데 온보딩도 없이 업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떤 업무를 던져주고 성과를 내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임직원의 직원 경험은 떨어지겠죠. 또는 최근에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많은 디지털 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서 수기로 5분 만에 끝날 일들을 두세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그 직원 경험이 굉장히 떨어지죠. 또한 어떤 퇴직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에서 퇴직 절차가 이루어져서 그걸 지켜보는 그 당사자도, 그걸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도 그거를 목도하고 있다면 그 직원 경험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 결국은 그 직원 경험이라는 것은 또 회사에서 경영 활동의 모든 것, 그리고 HR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결국 목적은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경험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범위에서 리서치 활동들이 존재하죠. 직원 몰입이 높아진다. 직원 경험이 높으면 직원 몰입이 높아지고 소속감이 높아지고 고객 만족, 재무 목표가 굉장히 높아진다. 라는 형태의 큰 단위에서의 결과들도 리서치들도 존재하지만, 굉장히 낮은 단계, 굉장히 세부적인 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직원 경험 수준이 높은 임직원들은 매출이나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한다. 굉장히 로우한 형태의 실증적인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직원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는 어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땐 HR 담당자님들께서는 여러 형태 채널로 과거에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한국의 임직원들의 직원 몰입 수준이 낮아서, 업무 몰입 수준이 낮아서, 미국에 비해서 낮아서 전체 근로시간 중에서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연구들은 사실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직업 경험 수준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거를 한국의 지표들, 그리고 글로벌 지표를 비교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지표들을 일반화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저희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는 어떻냐? 한국은 어떻냐? 라는 형태의 이야기로, 논의로 확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생산성 향상, 인력 효율화, 이런 형태의 것들이 더 대두되는 시점에서는 사실 이, 현상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들, HR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 역시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왕도는 없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차원에서 이 직업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죠. 온보딩 프로그램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든다. 또는 전파 교육 형태로 핵심가치 내재화나 행동 약속을 수립하거나 전파한다.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교류 프로그램이나 역량 개발을 위한 그런 어떤 지원을 한다. 이런 형태로도 HRD에서 하는 것들도 존재하지만, 단발성 사내 캠페인이나 동아리 지원, 이런 소프트 활동에 대한 지원, 또는 제도적인 관점에서 업무 환경 혁신이나 유연근무제,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HR은 직업 경험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괴리가 있는 것은 임직원의 참여, 실천, 공유, 이 세 가지를 목적을 달성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단순히 교육으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직업 경험의 증진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한 공감대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직업 경험을 증진하기 위해서 HRD 관점으로, 그리고 조직 개발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조직 개발이라는 것들, 그 용어 역시 굉장히 좀 모호하지만, 정의를 하자면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의 어떤 실천이나 행동을 유도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것, 그에 관련된 모든 활동, 프로그램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전파 교육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시는 회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커리어의 시작이 오프라인 기반의 임원교육 컨설팅 펌이었습니다. 그게 10년 전입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는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만큼 효과적이고 스탠다드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세스 모든 것들을 사실은 밟을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사정에 따라서. 그냥 풀 프로세스로 따지면 이렇게 사실 정리할 수도 있겠죠. 조직문화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항을 진단하시거나 컨설팅 펌을 통해서 진행하시겠죠. as-is를 파악하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비전 선포식 또는 그거를 실행하기 위한 리더 워크숍을 통해서 투두리스트를 뽑거나 COC, 행동 약속이죠. 또는 핵심 가치에 대한 액션 플랜들, 내재화된 액션 플랜을 도출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추출이 되면 사내 캠페인이나 전파 교육 또는 교육 컨텐츠로 재가공해가지고 전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시상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시 2차 가공물로 제작해서 다시 전파하는 형태의 활동을 진행을 하고 다시 조직문화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투비 부분은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 프로세스가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진단이 있고 as-is가 있고 투비가 있는데 그 사이에 오프라인 워크숍이 있고 온오프라인 전파 활동이 있으면 임직원들은 그걸 내재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독려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툴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해외는 어떻냐라고 봤을 때는 Employee Engagement 그 소프트웨어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카테고리가 별도로 존재하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솔루션들은 한국과는 물론 다르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지만 리서치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할 것이고 더 활성화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 시장 역시 성장할 것이다 라는 형태의 전망을 내놓고 있죠. 이러한 IT 솔루션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런 실천 관리를 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의 공통적인 기능은 결국 임직원들의 상호작용을 독려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온보딩을 하거나 선택적인 복지 보상 제도를 연계한다거나 서베이 활동들을 이 채널에서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공통적인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교육 훈련과 밀착하게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조직 개발 프로그램으로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솔루션들의 글로벌 사례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어떻게 작동되느냐? 이 솔루션이 있으면 임직원들이 여기 가입이 되어 있겠죠. 회사는 이 솔루션의 운영에 대한 예산을 주고 운영 관리를 이 솔루션 채널에서 합니다. 이 채널 안에서는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공지, 참여, 실천, 그리고 공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조금 더 소프트한 활동, 운동이나 생활습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도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나의 채널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리워드 앱들도 있죠. 캐시워크 같은 그런 것들을 선택적 복지 예산으로 사실 편성을 해서 많이 활동할수록 그분들한테 금전적인 넛지까지 주는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솔루션 내에서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 스코어 같은 진단, 비포 애프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까지 제공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선택적 복지까지 갈 수 있느냐, 현재 그 내부 환경 상황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에서 한국에서는 다양한 회사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6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겠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연수원 말고도 이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존재하죠. 온보딩, 사내 캠페인, 팀빌딩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 동료 이벤트, 동아리 지원에 대한 활동, 학습 조직을 운영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이걸 어떻게 진행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룹웨어에서 할 때도 있고 LMS에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구글 스프레드, 오픈 카톡, 네이버 밴드 또는 챌린지에 특화된 B2C 앱 분들한테 외주를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시죠. 채널이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은 수기로 사실 그 결과를 취합하거나 체크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HR 담당자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HR 담당자님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임직원분들도 사실은 분산되겠죠. 거기 이렇게 진입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으면 실천을 독려하거나 관리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다양한 채널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지하실 건가요? 메일을 통해서 또는 그룹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지만 그게 돌아가는 채널이 그냥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고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굉장히 상시로 주기적으로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비용 부담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파편화되어 있으면 활동 모니터링을 한 곳에서 임직원 담당자들이 하거나 그 결과를 축적하거나 모니터링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자님들께서는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굉장히 많은 높은 확률로 단발성 이벤트 하고 끝나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 개발 프로그램 또는 조직 문화 활성화 활동이라고 명명은 돼 있지만 그것이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로 진행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불편함들을 모아서 이 한 채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조직 개발 솔루션 그로우풀 웍스입니다. 꼭 작년에 제가 이제 이 솔루션을 소개해 드렸을 때 저희가 갖추고 있었던 기능은 챌린지 기능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 조직 개발에 대한 주제로 고객사분들과 굉장히 다양하게 소통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자산화할 수 있는 HR 고유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고도화를 계속 진행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챌린지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일정 기간 동안 하나의
목적을 두고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내가 실천했다는 걸 공유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그리고 클럽은 네이버 밴드 같은 별도 게시판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리고 미팅은 온오프라인 모임을 오픈하고 모집해서 실천하게끔 만드는 기능들, 그리고 별도의 커뮤니티 같은 소셜 피드, 그리고 설문 기능들, 관리자 메뉴 다 구비되어 있는 게 그로우포워크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루션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드리고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조직 개발을 위한 운영 채널을 일원화해서 담당자님들이 이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자산화할 수 있고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갖춰져 있는 프로덕트만 놓고 보면 지금 저 위에 있는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죠. 설문 진단부터 프로그램 개설 안내 공지, 이런 파란색으로 구현된 영역들은 그로우포워크스 내에서 모두 제공하는 기능들이죠. 결국은 담당자님들께서는 어떤 개선 과제를 가지고 계시고 그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까라는 부분만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또는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구축할 수 있다면 이거를 하나의 채널에서 운영하실 수 있고 자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담당자님들의 고민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것들을 이 솔루션을 통해서 운영 채널을 하나로 만들고 담당자님들의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한다. 그리고 결과 데이터를 자산화할 수 있다. 그리고 임직원의 참여와 교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라는 형태의 가치 제안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챌린지도 그렇지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방식으로 세팅을 해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가격에.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뭐 중복가금되는 형태가 아니라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뭐 복수로 진행하시거나 단위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거나 마음대로 세팅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 게 그로우포워크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능을 아주 간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솔루션들과 특장점, 그러니까 차별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챌린지는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이 기능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기간이나 제목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대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이거 너무 귀찮아. 이거 고민할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기준으로 23개 정도 정형화된 템플릿 기능들 클릭 3번 하시면 개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사에 맞춰서 조금 수정한 다음에 저장해 두고 다시 불러와서 계속 운영하실 수 있는 편의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결국은 고객사분들과의 그런 불편사항들, 고민들, 그리고 현재 업무를 운영하시기에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도화한 기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된 동료 그런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담당자님들이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나서 그 운영 편의성을, 그러니까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클럽, 네이버 밴드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제별로, 목적별로, 조직별로 어떤 공간,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파일 첨부를 하거나 비공개 클럽으로 운영을 해서 주제별로 학습 조직을 운영하시거나 동아리 조직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선택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건 기간 제한이 없고 네이버 밴드와 동일한 게시판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미팅은 일회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모집하고 실천하게끔 독려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내 캠페인 같은 것들이 양재천에서 뭔가 있다. ESG 프로그램이 일회성 이벤트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공지를 하고 임직원분들한테 공지를 할 수 있고 참여하시라 이때다라는 형태로 자동으로 저희가 알러트 드릴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설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마다 CI가 있고 로그인하는 화면, 심지어 앱 아이콘까지 원하시면 그런 CI들을 적용해서 자사만의 독립적인 커뮤니티 형태의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카테고리 또는 썸네일도 기본적인 이미지는 50개까지 제공을 하지만 자사만의 뭔가 이미지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등록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솔루션들처럼 B2C 솔루션들처럼 배너를 등록하고 클릭했을 때 특정 프로그램을 이동을 하거나 심지어 앱 바깥에 그룹웨어의 어떤 공지사항으로 링크로 보내는 그런 형태의 운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을 관리자 메뉴에서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시각화된 대시보드, 활성화 지표 조회, 뭐 등록 탈퇴, 뭐 별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나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지거 등록이나 신고 문의 관리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고요. 임직원분들이 어떤 문의를 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담당자한테 알림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메일링 기능들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설문 기능들을 세팅하고 발행할 수 있겠죠. 지금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은 설문입니다. 설문은 구글 서베이랑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문항 유형은 다 제공하고 필수 문항 설정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항들을 챌린지 템플릿처럼 자사만의 문항을 등록해서 계속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다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능들도 존재를 하고요. 이 문항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고객사분들 당연히 계시기 때문에 챌린지 만족도 조사, 교육 만족도, 워크숍 만족도, 조직 문화 진단, 약식 그런 기본 문항들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배포하는 방식도 이메일로 보내거나 오프라인 링크로 보내거나 또는 이런 결과 분석을 취합했을 때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고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들도 다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이 많지만 사실은 뭐 저희가 샐러드를 먹는 고객분들한테 구축 반상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니즈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중심으로 베이직 요금제를 선택하시거나 모든 기능, 중장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별도 합의된 형태로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를 선택하실 수 있는 저희가 옵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더라 라는 형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버전, 예를 들어 앞서 설명드렸던 클럽, 설문, 미팅 기능들은 사실은 올해 2024년 3분기, 4분기에 업데이트된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연간 도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분들이 있거든요. 그 케이스를 제외하고 먼저 챌린지 부분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 문화 활성화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5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총 진행한 챌린지 개수는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6개씩 5회차 형태로 진행을 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다 열어놓고 임직원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세요 라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 생활습관, ESG, 또는 핵심가치 내재와 학습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형태의 활동들을 다 열어두고 선택권을 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평균 실천율은 83%, 그리고 누적 실천 횟수는 저 정도 6,000회 넘고 상호작용 횟수도 2만 회가 넘습니다. 저희 실천 횟수와 상호작용 횟수는 대시보드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결국 이 솔루션이 제공드릴 수 있는 지표, 활성화 지표라는 것은 로그인을 얼마나 했느냐, 외부로 했느냐, 앱으로 했느냐, 또는 기간별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제공을 해드리지만 이걸 도입하는 목적 자체가 진도율 체크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 솔루션 특성 자체가.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에 임직원이 얼마나 참여를 했고 이분들이 얼마나 실천했는지에 대한 지표들, 그리고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임직원분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이라면 그 임직원분들이 실천한 내용에 대해서 임직원들 서로 간에 얼마나 좋아요나 댓글로 응원을 했는지 이런 지표들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지표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아예 그냥 학습관리 툴로도 사실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챌린지 1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온라인 교육 학습, 뭐 예를 들어서 앱을 통해서 뭐 회화 앱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마이크로 러닝을 듣거나 자유로운 형태의 수단을 정하시고 그거를 학습했던 인증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실천율 저 정도, 실천 횟수 2,000회 넘고 상호작용 횟수도 저렇게 기록이 됐죠. 또 평점은 대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사실 조직문화 활성화 조금 더 맞닿아 있죠. 아예 그냥 건강관리 활동으로 사실 특화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연이나 니코틴 진단, 운동, 생활습관 절주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6개씩 4개월 동안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상호작용, 이 회사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임직원들끼리 굉장히 끈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천 횟수는 6,000회 가까이 되고 상호작용 횟수 역시 4만 회가 넘습니다. 4개월 동안 4만 회가 넘는 임직원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표라고 사실 안내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챌린지 중심으로 사실 저희는 운영 사례들을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조직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활용 사례에 대해서, 활용 추천, 이에 대해서 사실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발성 이벤트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사실 중장기 프로그램을 위한 채널로도 활용이 가능하죠. 지금 그 교육 이외에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HR에서는 직원 경험 증진이나 조직 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활동들을 하는 회사는 선택적일 수도 있고, 이 활동들 중에서 일부만 운영하시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풀 버전을 사실은 소개를 드리면 조직문화 진단부터 뭐 핵심 가치 내재화, 행동약속 내재화, 온보딩, 주니어 대표단, 전사 캠페인, 그리고 임직원들이 바텀업으로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주기별로 어떤 채널을 운영을 하신다면, 이걸 운영하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채널에서 운영하시겠습니까? 사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제 그로플웍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채널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수 있다는 모델을 그 예시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도입을 조금 더 장기적인 조직 개발 목적으로 도입하는 회사들과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나 또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갖춰져 있는 기능들을 중심으로 결국 조직문화 활성화라면 뭐 챌린지를 중심으로 핵심 가치 내재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나, 클럽 기능을 이용해서 신규 입사자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거나, 전사 캠페인을 일회성으로 진행하거나, 동아리, 예를 들어 소프트원 활동에 동아리 운영 지원을 한다면 결국은 참여한 사람들한테 운영 지원을 주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을 인증 툴로 활용하게끔 해서 증명하게끔 하는, 그리고 그 활동들이 다른 임직원들한테도 전파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죠. 아예 그냥 학습 툴로 갑시다. 그러면은 결국은 학습 챌린지가 됐든 클럽이 됐든 미팅이 됐든 학습에 필요한 활동들을 세팅해 가지고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인증을 하셔라 라고 하면 SNS 공간에 공유가 될 거고요. 학습 이후에 학습 전이를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챌린지를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렇게도 진행할 수 있고, 아예 학습 조직을 독립적인 게시판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렇게 클럽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강 참여자를 미팅으로 운영하실 수도 있겠죠. 건강관리 똑같습니다. 조직문화 활성화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신체 건강, 정신 건강, 동아리 운영, 원데이 클래스 모집 이런 형태를 바꿔 끼고 사실 운영하실 수 있다면 하나의 채널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 개발 프로그램 활동들을 독려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그리고 공유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로플웍스의 특징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오늘 사실 굉장히 컴팩트하게 사실 소개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렸고, 제가 두 가지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로플웍스에 대한 내용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안내드렸던 뭐 데모 계정 신청 그 링크라든가 뭐 다 별도로 요청을 주시면 실제로 모든 기능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데모 계정을 발급해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교육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휴넷을 통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저희가 양질의 프로그램, 최고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연계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설계를 해서 사실 토탈 솔루션을 제공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준비한 내용을 마쳤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